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신화섭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스타리아를 시승하는 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차 시동이 걸려 있어요. 하이브리드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건데요. 사실 그동안 하이브리드 미니밴 하면은 일본 차들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카니발과 스타리아까지 이번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품게 됐습니다. 외모는 바뀐 게 거의 없거든요. 얼른 한번 타보러 가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잖아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덩치의 스타리아를 버틸 수 있을까? 일단은 확실히 우리가 그동안 시승했던 현대차 그룹의 1.6 터보 하이브리드보다는 엔진이 자주 돌긴 합니다. 시속 한 20km 밖에 안 됐는데도 언덕이 조금만 있으면은 여지없이 엔진이 돌아요. 하지만 또 가속 페달을 떼면은 곧바로 엔진이 잠잠해지면서 EV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차에 탑재된 파워트레인은 투싼, 산타페, 스포티지, 소렌토, 카니발에까지 들어있는 그 1.6 터보 엔진과 적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80마력 정도를 발휘해 주고요. 최대 토크는 한 27kgm 정도를 내줍니다. 그리고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위치한 전기 모터가 70마력 정도를 보태줘서 시스템 합산 출력은 245마력, 최대 토크는 37.4kgm를 발휘합니다. 디젤이나 뭐 3.5, V6, LPI 엔진보다도 최대 토크, 최고 출력 모두 다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 차를 끄는데 수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스타리아는 카니발보다 더 크잖아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은 대형차로 분류되려면은 엔진 배기량이 2000cc를 넘거나 전장이 4700mm, 전폭이 1700mm, 전고가 2000mm를 넘으면은 대형차로 분류가 됩니다. 스타리아는 10mm 늘렸으면은 대형차로 분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형차는 연비가 13.8km만 넘어도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게 있었죠. 바로 무게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장 가벼운 3인승 카고 모델도 카니발 7인승 모델보다 무겁고요. 심지어는 카니발 뚜껑에다가 뭘 더 붙여가지고 천장을 높게 만든 하이리무진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스타리아가. 그렇다 보니까 연비는 리터당 12.6km로 친환경차 혜택을 받기에는 멀어져 버렸죠. 다만 연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순간 연비는 시속 한 15, 16km를 넘어가고요. 지금 누적 연비는 리터당 13.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비는 뭐 10% 이상 더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거죠. 지금 연비가 14.1km로 또 높아졌어요. 이게 정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이에요. 내 발끝 컨트롤에 따라서 정말 연비를 무수하게 올릴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정말 이 하이브리드의 진정한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비뿐만 아니라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장점, 회생제동도 또 있잖아요. 이 감속 페달을 이렇게 살살 밟았을 때는 차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회생제동만으로 제법 큰 제동력이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들 시프터를 눌러봤는데 패들 시프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처럼 회생제동량을 조절하는 식으로 작동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변속기의 단수를 조절하는 일반 내연기관차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네요. 회생제동량은 조절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리아 파워트레인만 바뀐 건 아닙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현대차 그룹이 최근 하이브리드에 통합해서 같이 넣고 있는 주행 보조 사양 같은 것들도 함께 탑재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컴포트 드라이빙, 그리고 다이내믹 핸들링, 이런 기능인데요. 이 차에 적용된 모터의 토크를 제어해가지고 지금처럼 퉁퉁퉁 이렇게 요철을 넘어갈 때나 좀 급하게 조향을 할 때 차량이 많이 흔들린다든지 좀 급격하게 쏠리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1열에서 승차감은 확실히 정말로 기대 이상이네요. 도면에 이런 진동 같은 거는 타이어 선에서 잘 걸러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분명 무거운 차체를 떠받치기 위해서 내구성이나 단단함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을 텐데도 제법 한 단계 정제된 그런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근데 다만 스타리아 특유의 그런 승차감, 이 차체 전체가 하나의 돌덩어리처럼 떨리는 그런 승차감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의 포트홀, 어느 정도 이상의 노면 요철 이런 거를 밟게 되면은
하나의 바퀴만 요철을 밟았는데도 차체 전체가 우당탕 하면서 떨리는, 드드득 하면서 떨리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은 확실히 카니발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가 라운지 7인승 풀옵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중접합 차원 유리가 1열까지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2열 창문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스타리아가. 그렇다 보니까 좀 2열 쪽에서, 옆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소음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타리아, 이 공간만큼은 거의 국산차 최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역시나 그런 스타리아답게 뭐 실내 공간은 광활한 수준입니다. 7명을 태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2열에는 이렇게 독립식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트를 거의 최대한 뒤로 빼놓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뒤쪽에 자리를 살펴보면은 저 같은 키가 큰 성인 남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 하나만으로 의자를 뒤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요. 거의 뭐 아이오닉5 무줄기어 시트, 뭐 컴포트 시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되니까 일반 패밀리카 수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의전용 차량 수요도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상당 부분 흡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타리아 이 라운지 모델까지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간 MPV 짐차 특유의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 카니발보다는 스타리아를 선택하는 경우가 현저히 적었는데, 이 정도로 변화를 했다면은 앞으로 의전 차량으로도 부담 없이 스타리아를 선택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옵션도 뭐 당연히 빠짐없이 다 들어있죠. 일단 이렇게 듀얼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뒷자리에서 이렇게 앉았을 때 천장이 정말 뻥 뚫려 있거든요, 시원하게. 이런 것들 사실 성인이 뒤에 앉아 있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자녀들을 많이 태우는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좀 아이들이 답답하지 않게 창문도 큼직하고 썬루프도 크게 뚫려 있고,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확실히 카니발보다는 승차감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 자체가 카니발보다 훨씬 무겁기도 하고요. 타이어도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 아니면 SUV 타이어 이런 게 아니라 미니밴 전용 타이어가 탑재가 돼 있거든요. 넥센 타이어에 로디안 CTX라는 타이어가 탑재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SUV용 타이어 이런 것보다는 내구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컴포트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스타리아 특유의 승차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차감이 정말 중요한 분이다 이러면은 카니발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승차감은 조금 포기해도 되니까 이렇게 넉넉한 공간, 그리고 넉넉한 머리 공간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은 스타리아를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옆에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이 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고속도로 한 80km까지 올리니까 확실히 그런 경향이 더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양쪽에 특히 트럭이 지나갈 때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리고요. 디젤 엔진이었다면 앞쪽에서 이 몰아치는 디젤 엔진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을 것 같은 소리까지 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현대차가 라운지 모델을 운영할 만큼 이 차를 MPV, 짐차에서 승객을 위한 차 이렇게 좀 한 단계 등급 업을 시킬 거라면 이런 점들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구매할 가치가 있나? 저는 사람을 태울 용도라면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7인승 라운지 모델 기준 내연기관이랑 가격 차이가 330만원 정도 나거든요. 330만원에 이 정도 엔진의 정숙함, 이 정도 주행의 쾌적함이라면은 330만원 정도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짐이 목적이라면 굳이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또 사실이에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승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단편적인 모습밖에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조만간 좀 날을 잡고 긴 시간 시승하면서 다른 차랑 비교도 해보고 이런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